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갤럭시 S11에 펫테크 기능을 탑재합니다. 전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비자 완화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응 방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 2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이슈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MLCC 업황 악화를 겪은 삼성전기가 내년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전장용 MLCC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경제 뉴스들 가운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13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으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독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기사 제목 확인해 볼게요.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 갤럭시 S11에 반려동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네, 바로 이 기능을 우리가 펫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소장님은 반려동물 기르시나요? 기르고 싶은데요. 네. 엄두가 안 나는데요. 네. 요즘에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제 앞으로 갤럭시 S11을 사용하실 분들은 반려동물을 더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펫테크 기능이 어떤 서비스인가요? 지금 사실 휴대폰이 이 하드웨어로는 크게 차별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휴대폰 시장도 5G를 제외하고는 공급 가행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가 아니면 잇몸입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어떤 차별화된 앱이 탑재가 됐냐, 이것이 판매의 중요한 관건, 기준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곧 출시가 될 갤럭시 S11에는 바로 그런 이 특별한 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펫테크, 이 펫, 반려동물이거든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또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텐데, 이 갤럭시 S11,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람 휴비스와 이제 손을 잡아서 바로 반려동물 펫테크가 가능한 앱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매일경제 뉴스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 펫에, 주로 이제 개와 고양이입니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와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건강 데이터, 그 다음에 갖가지 이 펫과 관련된 정보들이 속속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서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체중이 나오고 있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것을 분석해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이 반려동물 애호가들, 또 애호가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원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외에 삼성전자의 펫테크 마케팅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매일경제 네. 이면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 얼마만큼 시장 분석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또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람 휴비스와 함께 손잡고 펫테크 앱이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꾸준히 이런 관련된 방향을 지향해 왔다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에서 이 생활가전이죠. 바로 이 무선 진공 청소기에도 이 반려동물의 털을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청소가 가능한 네. 바로 그런 기능, 동물 털 제거 브러쉬를 지원해 왔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반려동물의 이 생활 가전용품이 얼마나 지금 확대되고 있냐면, 공기청정기도 이 반려동물의 털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장치가,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개발이 돼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 분석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물 노래방, 반려동물 노래방 아십니까? 네. 네, 이제 반려견 전용 노래방입니다. 과연 반려견이죠. 이게 노래를 하면, 노래인가요? 이거 하면 몇 점 나올지도 궁금한데, 네. 이 기술마저도 개발이 된 거예요. 이 동물의 심리,
이런 것까지 해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바로 하울링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도 뭐 개의 어떤 유전적인 행동이 이제 서로 간의 의사교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반려견 노래방 앱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술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개 목줄입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안전을 위해서 개를 데리고서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서 산책을 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줄이 없는 목줄이에요. 아. 이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고리를 하나 이 반려견에다가 채워 놓으면 네. 이것을 원격에서 휴대폰으로 마치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그런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기면 줄이 없는데 개의 목이 딸려오는 다른 쪽 방향으로 멀리 또 도망가지 않는 네.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능까지 바로 이 특허 기술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삼성전자가 획득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관련 그렇습니다. 시장의 성장성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억소리가 아니라 조소리가 나올 수 네. 없는데 이제는 이창진 앵커가 지적을 했듯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1,000만 마리가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 한 가구 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펫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미국에 20년, 30년이 갔던 분은 이게 이 펫에 대한 사료인지도 모르고 너무 맛있다면서 먹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네. 식품에서 시작해서부터 뭐 관련된 액세서리까지 약 2027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2027년이 되면 이게 6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정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단독으로 보도가 된 갤럭시 S11에 탑재가 된 펫테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5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제목은요. 중국 2,200만 명 복수비자 추가 혜택, 그리고 동남아 3국엔 환승 무비자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전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비자 완화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비자 완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규제 풀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우리는 공유 승차 시장이 여러 가지 법에 묶여 있지만 동남아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도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바운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대 경쟁국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 관광하기가 외국으로부터 동남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제 풀어제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정부가 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위기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늦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수치심, 수모를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인바운드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2천만 명 시대를 열지 못했는데 베트남이 2천만 명 시대를 열었어요. 또 일본은 또 네. 3천만 명까지 갔는데 내년 되면은 일본에서 또 도쿄 올림픽이 있거든. 더 내년에 대해서 위기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좀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까지도 이 따라잡히는 형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우리가 K-팝 한류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베트남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드 이슈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관광 산업이 좀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되나요? 네, 문을 활짝 엽니다. 우선 네. 우리 한국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중국의 13개 지역, 좀 이제 지역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복수 비자를 내줘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 중국 내륙에서도 우리 쪽으로 관광객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근 국가이고 또 한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제는 복수 비자를 주는 겁니다. 자, 단수 비자는 한 번밖에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비자는 여러 차례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빈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려 이 혜택 자체가 추가적으로 2,200만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유크가 돌아왔다. 중국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졌던
유크가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입니다. 특히 이제 3개국,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3개국이 어디냐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 바캉스 매직이 있죠. 이 베트남에서 많이 한국으로 한류 때문에 오는데 정작 이들이 올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른 도시들을 가볼 수가 없어요. 비자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불법 체류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필리핀 상당히 우리가 이 출입국 관리가 엄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풀어 헤치겠다. 자, 제주를 최종 종착지로 하고서 이제 부산, 울산, 전주 이런 데를 가더라도 이제 무비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동남아 관광객들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 또 중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여행주들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행주들 실적 부진과 일본 여행객들의 감소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뭐 시장이 워낙 좋았고 또 여행주들도 전체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가 1% 넘게 올랐고요. 모두투어가 0.30% 오른 16,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강보합권을 보였고요. 노랑풍선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그렇다면은 과연 비자 완화 카드의 정부 정책이 어떤 파급 효과를 앞으로 가져오게 될까요? 이미 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여행 관련주 또 숙박, 호텔 덩달아서 이제는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규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 추가적으로 2,200만 명의 혜택을 받죠. 늘어날 겁니다. 우리 인바운드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 여행, 관광 쪽에 또 숙박, 호텔이죠. 이쪽에 더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교 안보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내용인데요. 기사 보시죠. 네, 제목은요. 북한 도발된 응징, 유연한 협상 준비, 그리고 미국은 달래면서 경고 통할까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대응 방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각각 이제 어떤 입장과 의견인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우리 매일경제 기사 내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네. 제목을 너무 잘 달았어요. 미국은 북한을 달래면서 경고 통할까? 그래서 불안한 거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통해야죠. 그래야 연말 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유엔 제재 결의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유엔 제재 결의까지 가면 북한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북한이 또다시 어떤 도발적 행위를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유엔 제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도 있고 이게 이제 주도권을 또 쥐고서 또 이걸 이끌고 여론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미국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야기를 했었죠. 북한이 중대한 시험, 바로 ICBM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것인데 미국의 유엔 대사는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것은 큰 충돌이 될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만큼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유엔에서는 더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으로 갈 것만 같지는 않은 것은 중국에서는 또 러시아는 북한의 우군이거든요. 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도 또 유엔에 또 러시아 대표도 너무 그동안 북한을 몰아왔다, 다그쳐왔기 때문에 이 북한이 ICBM 관련 실험을 하는 건 분명히 잘 됐지만 우리도 상응하는 북한이 좀 더 비핵화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막다른 골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흐름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말 시한을 앞두고 워낙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일장에서는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현대 엘리베이, 현대 로템 좋은 사람들이 3에서 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할 예정인데 오늘 15일쯤 방한하는 방안을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경론과 조비 아난티도 2에서 3%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하게 되면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으로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이 있는데 이 북한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역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이자 지금 북한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이죠. 자, 15일 날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또 관련 인사들과 협의를 하고 16일 어디로 가냐. 판문점을 가면 우리가 전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판문점에서 북한의 협상 실무대표와 만날 것이다. 지금으로선 최선희 외무부 부상을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누굴 만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극적인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뭐 스멀스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직 뭐 시간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비건 대표의 방안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12면을 훑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 아람코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사우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시총 2조 달러 시대의 연 아람코 그들만의 잔치 비판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 2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람코가 이제 사우디 리야드 증시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됐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국 내 주식 시장에서 상장이 됐는데 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자마자 부분 상장을 한 겁니다. 네. 자국 내 주식시장이 이틀째 상한가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기업 가치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초로 또 시장 가치도 2조 달러 시대를 열어놓았는데 그동안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왕세자가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아람코 측에서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2조 달러로 가겠다 목표를 내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돼 있는 이미 설정돼 있는 상한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기사 제목에도 확인이 되다시피 그들만의 잔치다라는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거래에 이 완전히 열려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자국 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거래 자체도 투자 자격도 사우디와 중동국에 이웃국에만 일부 제한을 한 겁니다.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 해외 투자자 비중은 23%,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사고 자기들끼리 파는 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 무하마드 왕세자 입장에서는 탈석유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람코 상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프로젝트와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인프라 네. 투자에 지금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열을 올리겠어요? 네. 체제 안정이거든요. 사우디도 결코 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가 사라진 시대에 사우디가 뭘 먹고 사냐. 특히 항구가 없는 북서부 쪽이 상당히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신도시가 이 네온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미래 신도시입니다. 이것 외에도 국부펀드 PIF를 더 확대해서 기존의 석유 외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미래 산업 이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 보관 때문에 이 빈살만 왕세자의 의도된 기획된 아람코의 지금 상장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관련돼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람코 상장에 이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우리의 해외 투자가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들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도 그 양이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정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일 또 아람코가 MSCI 편입 확정 기사가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이제 1,800억 원 규모의 또 자금 이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코와 관련된 기사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마지막 기사입니다. 17면 보시죠. 네, 삼성전기 얘기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삼성전기 고부가 전장 MLCC로 실적 반전 노린다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보면요, 올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여 이슈에 따라서 MLCC 업황 악화를 겪은 삼성전기가 내년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전장용 MLCC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MLCC 전장용 양산과 관련해서 삼성전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기사 보면 기술만이 살 길이다. 기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MLCC가 뭐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스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 반도체 부품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도체잖아요. 전기가 흘렀다 멈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도 한데, 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았었던 것인데,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 전장용 MLCC 생산 공장을 이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 전장용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고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에 차 전장용 신원료동 국내에 또 완공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 텐진 공장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는 양산이 가동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일단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스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분위기도 삼성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주가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고점을 다시 넘어서게 됐고요. 전일 주가는 1.27% 올라 12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이뤄질까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이제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휴대폰에도 공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MLCC거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제 5G 시대가 이제 내년에 확대되고 더 성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격도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반등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성전 기술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불량품이 없도록, 특히 이제 이 제품 검사, 이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술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